아재인 듯 아재 아닌. 아재돌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랜만에 두더님과 아재돌룸 찍으러 왔습니다. 예, 오랜만입니다. 네, 오늘 처음으로 해주실 얘기는 뭔가요? 최근에 코로나 19으로 그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네. 누구나 이제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. 저도 그래서 집에서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고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뭐 영화나 그런 것은 이제 다 볼 대로 봐가지고 좀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. 그런 와중에 이제 책 쪽을 좀 도서 쪽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보던 재밌는 책들이 많이 발견돼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그 미스터리 추리 소설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아, 이건가요? 예, 바로 이 제목이 굉장히 좀 으시으시하죠. 네. 예, 그 표지에 저 꼬마 아이, 예, 얼굴도 조금 으스스한 후한가요? 느낌이고요. 여자로밖에 안 보이는데 예, 제목이 일단 잘린 머리처럼 불길한 것. 예,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잘린 머리처럼 불길한 것, 그 미스다 신조라는 일본 작가의 책입니다. 일단 이 책에 대한 배경을 소개해드리면은 그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출간이 되고 특히 일본에서도 이 호러하고 추리소설 장르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 일본은 이런 랭킹을 매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. 근데 이 책이 일본 미스터리 협회가 그 선정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작품, 그러니까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동안 나온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가장 그 재밌었던 미스터리 작품으로 뽑힌 1위 작품입니다. 예. 되게 유명한 거네요. 근데 예. 한국에서 물론 뭐 외색인의 어쩌네 있을 수도 네. 있고 장르가 조금 한국인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장르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예. 굉장히 유명하다. 예, 굉장히 그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은 작품이었고 그 이 미스다 신조라는 분에 대해 약간 소개를 드리면은 이분이 이제 이런 쪽 전문으로 쓰시는 분인데 스릴러. 예, 스릴러인데 호러인데 그 호러라는 게 그냥 귀신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다룬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결국에는 범인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 미스터리와 추리를 적절히 버무린 그런 쪽에 특화된 분이시고 이분이 다작 작가입니다. 작품이 31개를 쓰셨어요. 지금 한 20년 동안. 예. 대단하네요. 예,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분이고 우리나라에도 한 20편 이상 그 출간이 됐을 거예요. 번역이 돼가지고. 예. 내용이 점점 궁금해지는데. 예,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뽑는 추천 포인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읽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유명한 작품이니까 그런 분들께서는 제가 뽑는 그 추천 포인트에 공감하시는지를 그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의 배경은 전후 그 해방 후 우리나라로 치면 해방 후고 일본으로 치면 종전 후 1946년 47년 이때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요. 그 이제 일본의 약간 특수한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 지방 도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거기에 이제 어떤 가문이나 일족이 거의 그 마을을 좀 다스리는 듯한 좀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. 일본은 예전부터 약간 우리나라처럼 왕조가 중앙 집권적인 그런 문화라기보다는 왕은 있지만 각 지방에는 그 지방의 그 유지들, 뭐 토호들이 그 지방을 다스리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어떤 일족이 있고 그 일족의 그 세습을 하는 그러니까 당주가 성인 남성이 그 당주를 계속 이어받는 이런 독특한 문화를 가진 그 마을이자 일본의 문화인데 봉건제죠. 예, 그렇죠. 한국에서는 예, 없었고 봉건제도, 예. 우리가 유럽에서 많이 봤고 일본 사람들이 유럽과 공통점이 있다고 예. 얘기했던 그 봉건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예. 그런데 이제 그 한 마을에 세 집안이 그 당주의 자리를 놓고 뭐 경쟁하는 경쟁을 합니다. 근데 그 경쟁이라는 게 어떤 경쟁이냐면 현 당주인 집안이
그 자리를 물려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20살까지 건장하게 크면은 그 자리가 자동으로 물려지는 거고, 만약에 그 자리를 물려받을 아들이 태어나지 않거나 태어났는데도 뭐 일찍 죽는다 그러면은 다른 집안 중에 건장한 아들에게 그 자리가 물려지는 이런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당주 집안으로서는 어떻게든 건장한 아들을 낳아서 건강히 키우려는 걸 목적으로 하고, 다른 집안에서는 어떻게든 그 아들이 좀 태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건강하지 않게 빨리 죽어버려야 이제 우리 집안이 그 실권을 잡으니까, 이제 이런 미묘한 그런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배경을 하고 있고, 네. 거기에다가 그 일본의 각 마을마다 있는 특수한 민속 신앙, 여기는 이제 일본에도 신이 많잖아요. 그 마을마다 이제 신이 있는데, 여기는 그 500년 전에 돌아가신 어떤 공주님, 목이 잘려 돌아가신 공주님을 이제 그 마을에다가 신상을 채우고 모시고 있는데, 이제 제대로 그분한테 못하면은 그분이 목을 잘려서 죽어버리는 저주를 내린다. 이제 그런 문화가 뒷 배경에 있어서 이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시작은 그 지금 당조 집안에 기대하고 기다리던 자식이 태어났는데 남녀 쌍둥이가 태어납니다. 근데 이제 아들이 중요하잖아요. 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아들이 태어나야 그 당조 자리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. 그런데 그 이제 애들이 10살이 이제 돼가지고 그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은 그 신사에 뭐 참배하는 행사가 있는데, 거기서 그 쌍둥이 딸이 목이 잘려서 죽어버립니다. 예. 그래서 왜 죽었는지 또 모르게 죽고, 그 다음에 이제 아들만 남아가지고 또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20살 행사를 하는데, 이제 결혼을 시켜야 당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신부감 후보들을 불러가지고 그 또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신부들이 또 목이 잘려 죽습니다. 전부 다요? 아니요, 전부 다 아니고 3명을 불렀는데 2명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. 그래서 이 그런 일련의 스토리를 그 마을에 그 경찰 순사로 근무했던 그 남자의 부인이 후에 이제 이 이야기를 집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, 예, 그래서 이게 과연 귀신의 소행인지 사람의 소행인지, 그리고 사람의 소행이라고 보기엔 너무 불가사리한 그런 살인 사건, 그리고 이 새 그 당주 자리를 놓고 다투는 새 집안의 수많은 인물들, 그리고 그 마을 바깥에서도 이제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또 그 시선들, 그래서 이런 복잡한 내용이 약 500페이지 가까이 펼쳐지는데, 예, 제가 이제 꼽고 싶은 추천 포인트는 첫 번째로 굉장히 술술 잘 읽힙니다. 예, 이게 500페이지가 되고 저도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책을 오래 읽지 못하는 성격인데, 굉장히 묘사가 좀 간출하고 생생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, 굉장히 읽기 편하게 되어 있고, 두 번째 추천 포인트는 이게 뭐 저도 많은 미스터리와 추리 소설을 봤지만 그런 모든 미스터리와 추리 소설의 집약판이라고 하실 정도로 모든 장치가 총 등장을 다 합니다. 그래서 이 작품 전체에서 나타나는 수수께끼라고 하죠. 그러니까 30가지가 넘습니다. 트릭들이? 네, 트릭들이 30가지가 넘고,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은 그거를 그 정리를 해가지고 뭐 집필도 돼 있는데 30가지가 넘고, 그 30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소가 됩니다. 예. 뿌린 씨를 다 거두는. 네, 그렇죠. 복선 해수를, 떡밥 해수를 아주 철저하게 끝까지 해놓고, 그다음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반전이 엄청납니다. 예. 혹시 결과랑 예. 반전까지 얘기해 주실 건가요? 아유, 얘기 못하죠. 그런 건가요? 네. 저 어떡하죠?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가 반전 강박증이라고 할 정도로 웬만한 작품, 이런 특히 미스터리 작품에서는 반전이 없으면 미스터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모든 작품에 뭐 빠짐없이 반전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,
이 작품의 반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. 이게 그러니까 반전이 한 번이 아니에요. 그래요? 한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한 5번, 6번은 나와요.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반전이 아니고 저도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하 웃으면서 막 머리를 치면서 이제 놀라고 또 보다 보니까 또 반전이 오고 또 반전이 오고 그래서 정말 읽게 되시는 분들은 마지막 페이지 넘길 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정도로 반전의 연속입니다. 정말. 재밌겠네요. 예. 그리고 이제 격가지로 또 읽을 수 있는 또 드리고 싶은 추천 포인트는 이제 당시 시대상에 대한 묘사가 잘 돼 있고 인물들이 굉장히 좀 개성적인 인물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런 거를 간접 경험해보는 재미도 크다.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무겁게만 뭐 음산하게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신부를 고르는 이제 이벤트 같은 거는 그 장면만 딱 떼놓고 보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. 과연 이 신부 후보 중에 나라면 어떤 신부를 뭐 택할 것인가라는 그런 재미도 있고 또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. 이게 공포 소설 같은데 뭐 무섭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치밀한 복선과 반전들이 명품인 소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작가를 이 작품으로 처음 알게 된 건 아니고 그 다른 작품에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 미츠다 신조님 3번째 작품을 본 게 이 작품인데 그냥 재밌어요.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이제 이 작가에 빠져들어서 계속 책을 읽게 되신다면은 좀 패턴이 좀 비슷한 건 보이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아무래도 장르 예, 물이라다 예, 보니까 또 예. 그럴 수도 있겠고. 근데 아직 그 미스터 신조 읽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이번 여름에 이 책을 어떻게 구하셔가지고 그 더운 여름밤에 한번 붙들면 이제 손에서 놓으실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좀 읽어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자,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늘 날씨가 더운데 잘 맞는 장르의 소설을 소개해 주지 않으셨나. 그리고 듣기에도 되게 궁금하고 제가 들으면서 잠깐 드는 생각인데 혹시 여러 가지 반전 중에 네. 그 쌍둥이 남녀 네. 쌍둥이 네. 중에 10살 때 여자아이가 네. 죽었는데 네. 혹시 원래는 남자아이가 죽었다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반전 중에 들어가 있나요? 아 있군요. 알겠습니다. 그것도 저는 그냥 찍은 건데 너무 아무튼 모든 장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저는 예. 안 읽어보고 오늘 태어나서 예. 이 책을 처음 보고 잠깐 생각한 거고 이거를 맞추는 것보다는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배치했느냐가 더 재밌겠죠. 네. 그럼 오늘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잘린 머리처럼 불길한 것이라는 소설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